네, 안녕하십니까. 삶이 변하는 인문학 보성TV의 김보성입니다. 오늘은 책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행복의 기원, 서은국 교수님의 책입니다. 이 책에는 우리 행복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인간들은 왜 행복을 경험하는가? 행복을 어떤 철학적이거나 사상적인 면으로 보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. 진화 생물학으로 추적하는 인간 행복의 기원은 무엇일까요? 사람은 진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. 그것은 바로 생존과 번식이라는 것입니다. 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 우리의 뇌가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. 어떻게 해야 생존하고 어떻게 해야 번식할 수 있는가? 생존은 사냥을 해서 음식을 먹는 것, 그리고 번식은 이성을 만나서 짝짓기를 하는 것. 침팬지와 인간이 분화가 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600만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. 이렇게 길고 긴 시간 동안 인간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살아왔다고 하는데요. 어떻게 해야 생존하고 번식을 할까요? 이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습니다. 황홀한 맛이죠. 배고픔이 해결됩니다. 이성을 만났는데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.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. 황홀한 기분이 듭니다. 뇌는 바로 이렇게 기분 좋음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황홀함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결국 인간은 다시 사냥에 나서고 다시 이성을 찾아갑니다. 좋은 쾌감을 느끼고 이 좋은 쾌감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죠.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생존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인간의 뇌는 사냥을 해서 음식을 먹고 이성을 만나 사랑을 나눌 때 쾌감을 느끼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생존율이 높아졌습니다. 결국 행복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사냥을 하고 이성을 만나는 바로 그 즐거운 쾌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, 내가 사냥을 하고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는 것, 함께 할 동료, 함께 할 이성적인 상대,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집단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. 자, 책에서 말하기를 약 5만 년 전 이 아프리카에 있던 일부 호모사피엔스들이 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 이전까지는 약 10여 명 정도의 소규모였던 집단이 약 150명 정도의 집단으로 굉장히 대규모로 무리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이때 이동한 호모사피엔스들의 뇌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. 대규모의 집단은 생존에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죠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. 집단의 규모가 커져서 생존에는 유리해졌는데 그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더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. 결국 이때 인간의 뇌가 커진 것은 바로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 커졌다는 겁니다. 나는 더 많은 무리 속에서 실력 있는 사냥꾼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이성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이성으로 믿음을 줘야 하는 바로 그 복잡한 인간관계, 사냥을 함께 나갈 동료, 사랑을 할 이성이라는 타인, 즉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생존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결국 행복감은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행복감의 이유가 되는 거죠. 사람은 가장 내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이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럼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더 행복하다라는 강도일까요? 아니면 얼마나 자주라는 빈도일까요? 행복은 생존을 위해서 반복적, 즉 얼마나 자주인 빈도로 이루어진다. 그리고 이렇게 자주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복감이란 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강도가 강하다, 약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행복을 위해 우리는 더 큰 성취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. 더 큰 성취에서 이루어지는 행복감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강도가 아닌 빈도로 우리의 행복감이 결정된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. 얼마나 소소한 즐거움이 내 주변에 있는가,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,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비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? 우리 인간은 6,000년 전에
이 농경을 하면서 집단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 6,000년 전에 농경을 시작했을 때는 아주 대규모의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죠. 대규모 집단의 이 문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인간들에게 계층 구조가 발생합니다. 그 중에서도 이 수직적 계층 구조가 아주 심한 집단주의적 문화. 여기서는 각자의 역할,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고 말하는데요. 내가 이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를 내 주변 사람들인 이 타인의 평가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. 결국 남의 눈치를 심하게 보게 되는 거죠. 나는 유능한 사냥꾼인가? 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인가에 대한 평가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불안한 상태. 특히나 현대 우리나라의 이 집단주의적 문화는 다른 서구 문화권들 나라보다도 더 짙다고 합니다. 내 삶의 자유도가 나의 결정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. 타인의 평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감은 줄어든다고 하죠. 그리고 3,000년 전에 돈이라는 것이 발명이 됩니다. 이 돈의 특징은 그 이전 생존과 번식 을 위해서 필요한 상대방을 대체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합니다. 내가 굳이 사냥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. 이 돈으로 사냥꾼을 살 수도 있고 이 돈으로 그 사냥물을 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성적 매력 또한 이 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돼버린 것입니다. 결국 이 3,000년 전 돈의 발달은 지금의 자본주의 문화와 융합되어서 결국 돈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. 책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나오더라고요. 천문학자가 꿈이었던 학생이 수능 점수를 너무 잘 받아서 자신의 꿈인 천문학이 아닌 의대를 선택하게 되는 현상. 우리는 지금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? 타인의 평가에 대해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합니다. 돈이 사람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습니다. 결국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게 된 거죠. 책에서 말한 현대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입니다. 결국 이 행복의 기원에서 말한 행복이라는 건 이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생존, 번식, 이 두 가지를 위해 뇌가 세팅을 해놓은 즐거움이라는 감정적 경험이라는 것입니다. 생존을 위해 사냥을 나가서 음식을 먹고 이성을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, 이것은 결국 타인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. 이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.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.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. 추사 김정희가 71세에 돌아가시던 그 마지막 해에 적은 글이 있습니다.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. 보글보글 두부찌개, 온 가족이 모여 둘러앉은 식사자리, 시골 늙은이의 최고의 즐거움이다 라는 말입니다. 아마 추사 김정희는 돌아가실 때쯤에 이미 우리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. 좋은 사람들과 웃음꽃이 피어나는 아주 즐거운 식사 자리가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자주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과 아주 놀라운 실험들에 대한 자료들이 이 책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. 책을 사서 몇 번이고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렬합니다. 꼭 이 좋은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고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철학적이고 가치로운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도달합니다. 눈에 보이지가 않죠. 그런데 이렇게 진화론적이고 우리 인간도 하나의 동물이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인간의 뇌가 이 행복을 느끼도록 세팅되어 있는가, 결국 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가를 우리의 생물학적 근거에서 찾아봤을 때 아주 명쾌한 해답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행복을 너무 먼 곳에서 기준을 잡지 않고 일상에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며 느끼는 것,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 생존해 나가고 있다라는 즐거운 감정, 안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
자주 내 주변에 펼쳐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관점 자체를 더욱 자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일상의 다양한 이벤트들로 한번 채워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더 많이 느끼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.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이 책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서은국 교수의 이 행복의 기원,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아주 많은 감동과 인사이트 얻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